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댓글이 있어서 한번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잡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의 뭐 재활용 경제성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LFP 인산철 배터리랑 삼원계 배터리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청자 댓글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FP는 재활용 경제성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재활용 경제성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재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지금은 별로 중요성이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EU, 미국에서 결국 발목을 잡게 되어서 NCM이, 그러니까 삼원계죠. 삼원계가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제가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자, LFP랑 NCM 배터리가 크게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LFP 방식이냐 NCM 방식이냐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은 크게는 들어가는 원자재 차이예요. 그래서 LFP는 리튬이랑 인산철이 들어가고요. NCM은 리튬도 들어가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게 NCM 배터리입니다. 지금 쭉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LFP랑 NCM 삼원기 배터리. LFP는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NCM 배터리는 한국에서 주로 만드는 배터리입니다. NCM은 중국도 만듭니다. 그래서 LFP랑 NCM은 중국이 만들고 NCM만 한국이 만든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그래서 LFP는 리튬이랑 인산철이 들어가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정성은 뭐 화재 안정성이죠. LFP 배터리가 높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짧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길다. 그리고 가격도 낮고 가격도 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그에 비해 낮은 편이고요. 주요 기업으로는 CATL과 BY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NCM은 안정성은 보통이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깁니다. 그리고 수명도 보통, 그 다음에 가격도 높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다. SK랑 LG, 삼성 등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비교하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뭐가 좋냐, 그거를 지금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다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재활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명이겠죠. 수명을 보면은 LF 배터리가 수명이 깁니다. NCM보다는 아마 2배 정도 길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2배가 긴데, 그래서 수명이 지금 긴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순환 경제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폐 배터리가 이렇게 쌓이면은, 폐 배터리가 급증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폐 배터리가 급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활용 필요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원이 유한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습니다. 근데 재사용에는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요. 재활용은 NCM 배터리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구독자님이 댓글 다신 것처럼 NCM 배터리가 재활용을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재활용에서도 많은 환경적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LF 배터리는 굳이 재활용을 하지 않고 이제 뭐 LF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를 계속 충방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100%에서 이제 충방전 이게 효용도가 70, 80%로 깎이잖아요. 그렇게 깎이면은 전기차로 쓰기가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에너지 저장 ESS로 바꾸거든요. ESS 전기차 충전소, 전기 자전거 배터리 이런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사용을 하고요. 재활용은 진짜 배터리를 갖고 와서 이제 또 화학적 분해를 해서 거기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재채취라고 하죠. 그래서 새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재활용이라는 가치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게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면은 이 성일하이텍 보세요. 성일하이텍이 대표적인 배터리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재활용 공장인데,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하고 있는데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 우려 확산으로 뭐 이렇게 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터리를 재활용해도 그러니까 독성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화학적이잖아요. 화학적. 니켈 다시 코발트, 망간을 다시 또 배터리에서 다시 분해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뭔가 화학적 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요. 환경 오염을 발생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해 가시죠? 화학적 이런 뭘 한다고 하면 환경 오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그냥 있는 배터리를 잘 모아서, 배터리 셀을 잘 모아서 재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사용해서 최대한 오래 쓰고, 그 다음에는 뭐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하면 폐기 처분을 해서 그냥 잘 폐기 처분해서 묻는 게 재활용보단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파워월이라고 해서 배터리 팩 있잖아요. 이 배터리 팩을 가정용으로 만들면서 이게 3단계가 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이거를 배터리 팩에 저장을 해서 테슬라에 또 충전을 한다. 이런 3단계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게 테슬라에서도 지금 계속 이거를 쭉 밀고 있는 게, 결국 이 배터리 팩이라고 하죠. ESS 배터리 저장 시설이거든. 저장 배터리가 결국 이제는 LFP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LFP로 테슬라가 대거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LFP가 안정성이 있어서, 화재 안정성이 있어서 NCM보다 이런 가정용에 설치하기 좋습니다. 화재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격이 월등히 싸다. 가격이 쌉니다. 근데 이 가격이 싸고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이게 저장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세워놓고 쓰는 배터리는 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게 단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더 크게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쌓아놓으면은 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처럼 움직이면 에너지 밀도가 더 중요성이 더 증가할 텐데, 움직이지 않는 이런 적재해 놓으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무거워도 LFP 배터리가 싸기만 한다면, 싸고 안정성, 화재가 잘 안 난다고 하면은 NCM 배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지금 채택을 해서 계속 지금 이제 3세대 버전에서는 밀어붙인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 충전, 이것도 거의 중국이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가 안 되니까 다 뒤처지고, 거의 중국이 유럽이랑 미국이랑 뭐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충전을 하고 여기에 ESS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LFP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는 이 모델 3랑 모델 Y에 LFP 배터리를 또 넣는다고 하죠. 그래서 LFP 배터리가 또 여기에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LFP 배터리가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재활용 환경이나 재사용 환경, 이 뭐라고 해야죠? 이 인프라죠. 인프라가 결국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LFP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되고 폐기 되고 이런 게 캐파라고 하죠. 이 점유율이 많아지니까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 또 기사를 읽어드리면, 지난해 에너지 저장 시설 배터리 있잖아요. ESS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1위에서 3위까지 싹쓸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CATL로 점유율이 43%였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11.5%, 그 다음에 EV에너지가 7.8%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LFP가 대세가 된다는 게 이미 뭐 ESS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ESS, 그러니까 처음에 차에서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ESS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사용해서 또 쓴다고 하면 LFP가 훨씬 많이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21년에는 2, 3위를 차지했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을 하락을 보이며 지난해 각각 4위, 5위로 하락을 했다. 이게 중요하죠. 4위, 5위로 하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NCM 배터리의 이런 자리가 밀려나고 있다는 게 지금 세계 지금 흐름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제는 점점 LFP를 채택하려고 하는 흐름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CATL이랑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스텔란티스랑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LFP를 생산하려고. 그래서 이 생산한 LFP로 스텔란티스에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LFP 수요가 더 사용이 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고션 하이테크도 영국의 이런 충전 운영 업체인 POD 포인트, 그러니까 팟 포인트랑 에너지 저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배터리 회사들이 점점 더 이렇게 유럽이랑 조인을 해서 가는 모습이, 유럽 시장도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제외하고 유럽 시장마저, 동남아는 이미 중국이 거의 태국이랑 뭐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베트남 다 거의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전기차가 그거 판매량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1위 하는 데가 거의 중국 전기차가 거의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동남아는 이미 LFP 시장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점점 LFP로 가고 있다. 그리고 스탈란티스는 아예 이제는 니프 모터스라는 중국 전기차 회사거든요. 여기에 지분을 21.26%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폭스바겐도 고션 하이테크를 거의 최대 주주로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뭐 샤오펑의 지분도 인수를 하고, 이렇게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 회사를 지분을 독일 기업들이 계속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독일 전기차 시장이나 아니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어디로 재편이 될까요? 결국은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로 재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LFP 배터리에서 뭐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이쪽으로 가겠죠. NCM 배터리는 그만큼 점점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활용 가치나 재사용 가치가 이게 많이 있어야, 이 점유율이라고 캐파라고 하죠. 이게 사용량이 많아야 그만큼 배터리가, 폐 배터리가 많이 생기니까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이 경제성이 생길 텐데, 그만큼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 LFP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BMW도 배터리 공장을 중국의 심양 기지에서 이제 또 생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까지도 이제는 중국, 그러니까 독일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독삼사 있잖아요. 아우디, BMW, 벤츠, 폭스바겐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중국이랑,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 회사랑 합작을 해서 계속 이제 유럽 시장을 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4년, 25년 배터리 어디가 대세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맞춰보세요. 이거 너무 쉬운 퀴즈입니다. 당연히 LFP 배터리나 중국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를 선도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뭡니까? 저가 자동차, 반값 자동차 나온다고 하잖아요. 3천만 원 이하로 3천만 원대 저가형 뭐 모델 2가 나온다. 반값 테슬라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LFP가 들어간다고 이미 말을 했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아디는 이미 LFP로 가고 있고,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엄청난 배터리가 있고요. 테슬라도 이 비아디의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 있잖아요. 블레이드 배터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블레이드 배터리를 베를린 공장,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이런 모델 3나 모델 Y나 모델 2 뭐 이런 걸 생산하겠다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LFP가 결국 대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라인업만 LFP로 나온다고 하면 거의 전기차 팔리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LFP가 될 겁니다. 유럽에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탈란티스도 지금 유럽산 전기차 저가형을 만든다고, LFP로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고, 테슬라도 저가형 전기차를 만든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ID2나 ID3, ID4도 LFP 배터리를 쓴다고 했죠. 그다음에 뭐 BMW, 벤츠 다들 저가형 만들 때는 LFP를 쓰겠다. LFP가 훨씬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걸 쓰겠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배터리 LFP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ESS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냥 LFP밖에 안 씁니다. 이제는 NCM 배터리를 거의 안 쓰게 돼 있어요. 이제 LFP로 거의 이제는 넘어갈 텐데,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어디 시장으로 갈 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비아디를 조금만 소개해드리자면 1995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로 지금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친추한 자동차를 인수해서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뭐 자동차를, 존재감은 아직 없었지만 점점 유지해 오다가 이제는 배터리 업체로 공급자로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제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기술력이 계속 좋아지고,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진짜 엄청난 LF 배터리가 나오면서 비아디의 뭐 전기 모터랑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 LF 배터리를 탑재한 첫 전기 세단을 도요타에서도 이 비아디 기술력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비아디랑
LG랑 도요타랑 지금 협업해서 도요타의 전기차 배터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고, 그래서 최고의 전기차 파운드리 방식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비아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는 이런 식으로 전기차 파운드리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도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여러 업체들의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중요한 거는 태양광이죠. 그러니까 ESS에서 LFP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쓰는데, 이 에너지 저장하려면은 어떤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는 전기차가 친환경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도 친환경으로 생산을 해야 여러분들 친환경 충전을 하고 전기차가 다녀야 이게 친환경 자동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광이 중요한데, 태양광을 독점하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생산력이 미국의 70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 중국이 53만 4천 밀리와트시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7,500 밀리와트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점유율의 70~8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한 70배가 된다고 합니다. 70~80배를 생산을 해낸다, 태양광 패널을. 이 생산력과 생산 단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생긴 거거든요. 쉘 석유랑 비아디랑 합작을 해서 이 중국의 공항 조금 한 5km 떨어진 곳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었는데, 이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전기차에 이렇게 충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ESS,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 시설이죠. 배터리를 또 저장 배터리를 쓰면서 또 여기서 충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에 충전을 하고 다시 또 전기차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이 인프라랑 이런 환경, 이런 거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업체가 많은 데가 중국이다. 왜냐하면 태양광도 지금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이제는 LFP가 점점 유럽이랑 전체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LFP 배터리가 더 많이 저가용으로 쓰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만 봐도 NCM 배터리가 이긴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섣불리 못 하거든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섣불리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섣불리 못 합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 동향만 봐도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2 이거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충전 인프라 동향만 봐도 거의 이 증가하는 폭이 2015년부터 21년까지 지금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 증가하는 폭만 봐도 중국이 거의 압도적이죠. 중국, 이게 유럽, 미국인데, 녹색이 미국인데 거의 중국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저속 충전기도, 그러니까 이건 고속 충전기고, 저속 충전기도 지금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이런 인프라가 결국은 다 노하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3세계 국가죠. 남미나 이미 동남아 있고요. 아니면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아니면 유럽, 이런데 결국은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깔고, 이런 거 태양광 배터리, 이런 태양광 충전소를, 태양광 발전을 깔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디가 더 좋을까? 이 일체형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여러분들 요약해보자면 중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독삼사랑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랑 다들 LFP를 적극 활용해서 저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침체기다, 이제는 살 사람이 사서 이제 저가용으로 대중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장에서도 누가 더 어떤 배터리가 잘 나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보세요. 당연히 LFP가 잘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재사용도 늘어날 것이고, 재활용은 잘 모르겠어요. LFP가 굳이 재활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그 인산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싸기 때문에 굳이 재활용을 안 하고 폐기 처분을 잘 한다고 하면은 굳이 재활용을 할 필요 없고, 일단 재사용까지만 해도 이 NCM 배터리보다 훨씬 오래 쓰기 때문에 굳이 가치로 따지면, 환경적인 가치로 따져도 LFP 배터리가
훨씬 낮고, NCM 배터리 자체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생산하기 어려운 이런 원소들이고, 그 생산할 때 인권 문제든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게 더, 특히나 코발트나 이런데 콩고에서 생산하는데 인권 문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재활용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과 처리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과연 NCM 배터리가 LFP,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 환경적으로 좋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충전 인프라나 아니면은 전기차에서 쓰이는 배터리나 LFP, 그 다음에 에너지 전자 ESS, 에너지 저장 시설도 LFP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재사용이든 재활용이든 LFP가 더 많이 쓰일 거고, 여기가 더 대세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이 승리한다는 확률은 저는 조금 적다고 봅니다. 그래도 NCM 배터리는 고가형 전기차나 이렇게 우리가 고출력 전기차 이런 거를 쓰려고 하면 당연히 쓸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기술력만 따지면 NCM 배터리가 훨씬 좋아요. 하지만 가격과 소비자에게 팔릴 수 있는 이런 가격대를 만들 수 있고, 가성비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설에 더 많이 쓰일 배터리는 뭐냐? LFP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구독 요즘 많이 안 눌러주시는데 진짜 어려운 유튜버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뭐 구독을 구걸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 같고요. 저는 구독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